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가 숨지고 또 다른 1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모텔 307호 객실에서의 사건은 이 창문이 열리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은 객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창문을 통해 곧장 아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모텔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모텔 3층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의식장애가 발생해 소통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그 남성은 사망 당시 26살의 표 씨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위치는 마산 회원구 합성동. 숨진 표 씨는 그날 왜 이곳을 찾았습니까? 20대인 그가 10대들과 함께였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그날의 참혹함, 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였다는 모텔 307호의 비극. 화장실 바닥에 환자 3명이 일어나면서 누워있는 상태였고 대부분의 환자가 다 그 목 위쪽으로 상처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내외상센터로 이송된 친구 말고는 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3명의 사상자는 모두 중학교 2학년 14살. 당시 307호 안에는 여중생이 한 명 더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뒤 비난의 대상이 된 건 가해자인 표 씨가 아니었습니다. 강몽일 줄 알았어요. 여자애 하나 들어가고 남자애들 울러 들어갔다는 걸 보고 그래서 강몽인가 싶었어요. 미성년자들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특히는 10대들이 스스로 모텔을 찾은 점을 가장 수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표시의 명복을 비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애가 도와주러 갔다가 죽었는데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고 우리 애가 집에 안 오는 것도 미치겠고 저는. 그날 표시의 공격으로 14살 짧은 생을 마감한 정수빈 군. 유족은 죽은 아이의 명예만이라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고 싶다 호소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모텔로 향한 경로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수요일 시험을 마친 수빈이는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시험 끝나는 날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나 보더라고요. 이번 올해 여름 때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SNS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뒤 수빈이의 여자친구가 됐다는 한별양. 안타깝게도 별이 역시 표 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두 아이의 흔적이 가장 먼저 확인된 곳은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래방. 그날 오후 3시 57분경 노래방을 찾은 수빈이와 별이 곁에는 각자의 친구들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민준이와 연우입니다. 이들 중 민준이 역시 표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은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오고 얼마 뒤 다시 가게를 나섰다는 별이와 연우. 방금 전 노래방을 나섰던 별이와 연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들 곁에는 다른 두 친구도 함께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지가 모텔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상의하고 주변을 살피는 듯 행동하는 아이들. 한동안 망설이는 듯 보이던 별이 일행이 모텔 건물 쪽으로 향하던 그 순간 누군가 아는 체를 하며 다가옵니다. 가해자 표 씨입니다. 그는 별이와 연우가 아니라 함께 온 두 친구와 주로 대화를 합니다. 오후 4시 25분경 표 씨가 앞장서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함께 온 두 친구에게 뭔가를 말한 뒤 별이와 연우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숨진 수빈이의 유족도 얼마 전에서야 알게 됐다는 얘기. 연락처를 서로 알지 못해도 취미나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는 오픈 채팅. 26살인 표 씨는 자신을 고3이라고 속인 뒤 중학교 2학년생인 별이에게 접근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오후 별이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는 표 씨. 내내 그의 연락을 무시하던 별이는 그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뒤 노래방을 나와 모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날 표 씨가 보낸 메시지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표 씨를 따라 모텔 건물로 들어갔던 두 아이 중 친구 연우만이 다급한 모습으로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모텔로 들어간 지 6분 만의 일입니다. 올라갔는데 너 나가 있어. 나 얘기할 거야. 친구 별이가 걱정이 됐지만 표 씨의 거듭된 요구 탓에 300지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연우. 그 잠깐 사이에 쿵쾅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뛰어 내려와서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33분경 고3으로 알고 있던 표 씨로부터 친구 별이를 구해내기 위해 남은 세 아이가 모텔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37분 뒤 순찰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 신고가 접수된 모양입니다. 첫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3분 뒤 다시 걸려온 2차 신고 덕에 현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경찰. 두 번째 신고는 연우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도망갈까 싶고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했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고 골목 크고 트니까 사람 널찍고 있었고 공중에 들어가 있었고. 범인의 도주에 대비해 건물 밖으로 나오던 그 순간 이미 추락 중이었다는 표시. 추락 직후 그를 마주한 지구대 관계자는 혹시 표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었을까?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소리를 못 했어요. 올라가시는 분들 문 열고 이제 노래 임상생활에 강령하고 우리 수장님하고 다 나오고. 객실 안에 있던 연우가 문을 열어주면서 비로소 드러난 그날의 참거. 객실과 화장실 바닥은 말 그대로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모텔 300실호 내부를 촬영한 현장 영상을 살피던 전문가가 이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벽에 튄 혈흔, 비산 혈흔은 보이지 않거든요. 일방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급박하고 피해자로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고 가해자가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적으로 불리하진 않았을 아이들이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로 피해를 당한 이유는 대체 뭘까? 그 이유를 아는 단 한 사람, 유일하게 표 씨의 공격을 피했던 연우입니다. 유족은 경찰을 통해 연우의 진술 일부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신고할까봐 아이들이 전화기 4대를 전부 다 뺏어가지고 창문 틀 위에 다 이렇게 4개를 올려놨대요. 애들 보는 데서 칼로 자기 묘기를 꺼었다고. 흉기로 자해하며 모텔 307호안을 순식간에 공포로 잠식해버렸던 표 씨. 그러면서 말다툼이 있어서 망치로 때리려고 했는데 망치를 피했대요. 그러니까 칼로 들고 와서 찔렀대요. 이를 찌르니까 이 방문을 열어서 나가려고 문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 문이 안 열렸대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다시 칼을 들고 와서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또 칼로 목을 찌르고. 112 상황실로 걸려온 첫 번째 신고 전화는 표 씨의 범행 도중 이루어진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그렇게 찔렀다 하더라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표 씨의 잔혹사는 끝까지 지독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이들을 모두 화장실로 옮긴 뒤 홀로 남은 연우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행히 300치로 문을 두드렸다는 경찰. 경찰이 닥치니까 걔가 창문에 앉아가지고 너 왜 살려주는지 알아? 깡이 세서 살려준다 이렇게 하고 내린 거래요. 그곳에 지옥만을 남겨둔 채 죽음으로 도망쳐버린 표 씨. 표 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짚어내려면 그의 행적을 촘촘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 씻기 힘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잘못의 시작 역시 SNS 채팅이었습니다. 당시 만 20살이던 그는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4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해당됐던 표 씨. 이에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출소 시점에 표 씨의 나이가 젊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표 씨의 범행은 그때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7살이던 그는 이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표 씨가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린 주소지는 한 곳이 돼 표 씨의 주소지에서 우리가 찾아낸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찾아와 방을 계약한 뒤 화장지 한 묶음만 사다 두고는 오지 않았다는 표 씨. 그렇다면 이 많은 짐들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 사건 당일인 12월 3일 오후 2시 무렵 용달 기사를 부른 이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듯 보이는 여성의 곁에는 지구대 경찰들도 함께였습니다. 눈이 아프다 하길래 남자가 애네께는 그 눈치만 보이셨어요. 경찰 입회하에 문 열고 따고 내 박스 닫고 그래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얼마 들 테니까 그 가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갈 때 경찰차 타고 가더라고요. 표 씨의 여자친구로 보였다는 여성. 사건 당일까지도 함께 지냈던 그들 사이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12월 2일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해서 때렸던 그 여자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음날 경찰서로 갔다고 들었어요. 지구대에서 경찰이 여자친구한테 접근을 못하겠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바로 앞서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가해자들은 경찰에게 제지당했을 때 자신의 분노 수치가 가장 높아지고 반드시 보복하게 드러나가거든요. 근데 그 전 파트너한테 접근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다른 대상을 찾았다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당일날 이렇게 발생하기는 않았을 거고. 지금껏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 취재해본 결과 아이들이 범행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 살인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남자친구여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이네요. 경찰한테 일단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설명받은 것도 그렇게 설명받으셨던 거죠? 저희는 남자친구니까 얘가 격분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언론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연락 오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경찰은 유족에게 왜 침묵을 권했을까? 계속 언론에 사건 관계가 보도되면 가족들한테 2차 피해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최대한 접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유족의 선택을 경찰이 막으려고 한 진짜 이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매스킬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숨겼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럼 이걸 왜 숨기게 되었을까? 혹시나 이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그날 이후 유족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빈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아이에게 착하게만 자라라고 말했을까? 왜 아들에게 고난에 처한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쳤을까? 그리고 왜 수빈이에게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다는 믿음도 주었을까? 아이를 건강하고 반듯하게 키워낸 부모가 스스로를 원망하고 마는 세상. 우리는 왜 또다시 그런 현실을 이리도 아프게 마주하고 있는 걸까?